네, 오늘도 미래캐스트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 강의를 할 때 역시나 통계청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신 내용 오늘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022년 이게 최신 자료가 된 거예요. 1인 가구 비율은 몇 %가 됐을까요? 자, 통계청에서 추산하기로는 34.5%까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3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이랬던 게 쪼개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제 4인이 쓰다가 혼자서 쓰게 되니까 그런 냉장고, TV, 뭐 숟가락 그런 것들은 집집마다 더 많이 필요해져가지고 그런 산업들은 앞으로도 약간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만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율이 45%를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구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1인 가구는 200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일 흔한 가구, 2015년부터 제일 흔한 가구였고요. 제일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강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구 구조가 제일 흔할까요? 물어봤을 때 3인, 4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가구 구조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 업데이트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연령대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1위는 누구냐면은 바로 29세 이하.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고, 2위는 70세 이상 노인 인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별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3위는 30대, 그리고 4위가 60대예요. 자, 그리고 이 성별로 봤을 때는 젊을 때는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70세 이상에서 확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최신 자료인데 기대 수명이 여성이 6년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을 이제 사회에서 좀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굉장히 흥미로운 퀴즈를 드려볼게요. 1인 가구는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보통 다른 가구들보다 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통계청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가구에 비해서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전체 가구보다 살짝 높습니다. 불만족은 살짝 더 높고. 그러니까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인간관계의 만족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인 가구는 도움받을 친구가 전체 가구보다 훨씬 적을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물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응답률이 차이가 많이 났다면 사람들이 혼자 살지 않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장표는 뭘 의미하냐? 그만큼 사회가 혼자 살만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돈만 내면은 뭐든지 구매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회니까. 자, 다음 퀴즈입니다. 1인 가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수단 1위는 무엇일까요? 이거 예측하기 쉬우시죠? 압도적인 1위가 동영상 콘텐츠 시청, 그리고 2위는 휴식 활동인데요. 아니,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건 뭐가 있냐면은 1인 가구나 전체 가구나 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퍼센테이지 차이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나 같이 사나 동영상을 보거나 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사회적 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11%로 전체 가구나 1인 가구나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면 또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 상위 10개도 나와 있는데요. 1위가 동영상 시청, 이런 모바일 콘텐츠가 아니라 TV 시청이 1인 가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산책 및 걷기. 자, 그런데 아니 왜 모바일 콘텐츠도 아니고 TV 시청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상이 되시겠지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TV 시청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령자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나면은 TV 주요 방송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벌써 시청률 떨어져가지고 광고 구하지 못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여가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뭐가 있냐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1인 가구나 전체 가구나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1인 가구나 전체 가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여가 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로 같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개인이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인 가구들은 15.6%인데 전체 가구는 6.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시간 보내게 해준 산업이 제일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뭐 4인, 3인, 2인, 1인 이런 게 섞여 있을 텐데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 자, 이건 늘 흥미로운데 1위는 언제나 대전이에요. 뭐 그렇게 다른 지역이랑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전은 학교도 많고 연구단지도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혼자 살고 이제 주말에는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야, 대전이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1인 가구 대상으로 사업하기 제일 좋은 곳은 대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인 거죠. 자,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분포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1위가 경기 지역, 2위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만 합치면은 42.6%. 자, 2022년 1인 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1인 가구 대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면 이쪽에 타겟을 주는 게 더 맞겠죠. 또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는데요. 귀촌, 귀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가 많이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많이 할까요? 보니까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자, 특히나 귀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2022년 기준으로 귀농, 귀여, 귀촌한 가구 4가구 중에 약 3가구가 1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 가구의 소득 분포도 한번 볼게요. 1인 가구는 보통 얼마를 벌까요?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 제일 높습니다. 44.5%로. 아무래도 20대 학생,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으니까 소득이 높지는 않겠죠. 자, 5천만 원 이하로 가게 되면 그래서 1인 가구의 분포가 많아지고요. 5천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전체 가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혼자 버니까 아무래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사는 전체 가구가 더 유복하게 사는가? 그건 아니죠. 같이 살면 그만큼의 지출도 많으니까. 자, 다음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거처 종류는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자, 1위는 단독주택, 2위가 아파트입니다. 자, 연령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29세 이하,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단독주택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30, 40대에는 아파트 비중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는 보통 몇 평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많이 사는지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압도적인 1위는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이게 평수를 치면은 12평 이하의 집에서 사는 거고,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들은 작은 집들에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미래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 1인 가구 증가가 얼마나 이게 또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가 저는 늘 궁금하더라고요.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넓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도 14평대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족들 위주의 방 3개 있고 그런 30평 이상의 아파트, 그런 것들은 진짜 수요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점들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신 1인 가구 통계를 보셨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1인 가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통계청이 몇 년 전에는 2050년까지 39몇%로 늘어난다라고 봤는데
이 추세라면 40% 넘어가는 거 금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전체 가구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관계의 만족도 도움받을 사람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혼자 살만한 사회가 됐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점점 더 이제 고령 1인 가구가 됐을 때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앞으로의 또 과제겠죠.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취미보다는 동영상 시청과 휴식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령자들은 이제 사망한 후에 TV 방송국이 어떻게 될까? 보통 TV들은 60세 이상의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나 이 취미 시장, 취미에 대한 활동이 적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의 고독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미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작은 면적의 1인 가구들이 보통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 미래 생활의 변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